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만으로 돌아가는 화폐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약속되는 어떤 가치를 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사회가 제대로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에는 치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화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줄어들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개를 살 수 있는 돈을, 어떤 물건을 100개를 살 수 있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그대로 100개를 살 수 있느냐? 없습니다. 물가 상승 때문이죠. 내년에는 97개, 95개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 후내는 또 95개나 93개, 그 후내년에는 한 90개 정도, 그 다음에 80 몇 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즉, 내 돈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의 부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투자고 사업이고 기업이 만들어지는 원리, 즉 자본주의를 돌리는 기본적인 모험심이라든지 도전정신 같은 것이 인플레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건을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100개를 살 수 있는 물건 그대로 1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그러면 내 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럼 그 사회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가 없죠. 자본주의를 돌리는 기본적인 동력이 빠져버린 상태인데 이게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한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화폐는 뭐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무언가 가치가 보존되는 다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을 산 겁니다. 자, 이거는 역시 100만 원으로 어떤 해당되는 금을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물가 가치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150%만큼 된 거예요, 하락이.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그때 가서 금을 팔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150% 가치 어떤 상승이 일어난 돈을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살 때 내가 100만 원인데 그때 가서 150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그 물건을 사면 물가 가치 상승이 반영이 돼가 여전히 100개를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즉 내 부가 보호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산이 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자산은 뭔가 돈을 벌어주는 우리 아메에서 이야기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가치보다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내 부를 보호하고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을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으로 똑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은 가치로 될 때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 투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자산이 뭐가 있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금은 같은 이런 실물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자산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참 좀 그래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도 이유도 호재도 없이 지금 집값이 올랐거든요. 저로서는 좋습니다. 저로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거 팔아서 그걸로 여행을 갈 겁니까? 그걸로 진짜 아이 교육을 시킬까요? 실제로 우리 만약에 위기의 사태가 왔었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 무엇을 한다라는 게 보험적 기능 외에는 실제로 그게 나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만족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을 만약에 2개, 3개, 4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나머지 것들은 가치 상승이 일어났을 때 팔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만들면 그걸로 여행도 가고 그걸로 아이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실제 쓸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장에 대거 뛰어드는 친구들이 지금 누구냐면 30대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한 2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집을 샀는데 부산의 분입니다. 근데 8억 주고 산 집이 지금 15억이 됐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7억 벌면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약간 씁쓸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씁쓸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근로의욕을 갖다가 다운시킨다는 겁니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사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많은 겁니다. 가진 사람들은 오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 집값이 오른다는 게 그렇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좋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인플레이에 비하면 과도하게 오르는 게 예를 들면 10억, 20억, 25억, 30억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 어느 양의 버블이란 건 끼게 마련이고, 예, 언젠가는 예, 그것들은 또 우리에게 미래에 가서는 충격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약간 어느 정도의 성장 속도를 맞춰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동산이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주식이죠. 사실 굉장히 좋은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에서도 더 좋은 건 건물이죠. 건물주. 우리가 조물주보다 건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월세 같은 수익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즉 부를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입이 만들어지는 어떤 것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업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체에다 내 돈을 던져 넣는 걸 갖다 우리 뭡니까?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을 사면 결과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 효과하고 비슷한 효과가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돈을 던져 넣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채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자산의 종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써놓은 책, 그 저작권에서 계속 돈이 나오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음반, 내가 딴 금메달,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어떤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 하자 진짜 멋진 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가 무너졌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인쇄적 소득이 얼마나 멋진 소득이고 얼마나 중요한 소득인지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진짜 백이 이 비즈니스를 결정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막상 이상적이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들여서 만든 네트워크가 자산이라고 할 만큼의 안정성을 제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즈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자산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 수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산 소득이 되어가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산에 대한 개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전자산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완전한 안전자산은 이 수익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자산을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그 어떤 자산보다 안정적이면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산은 제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네트워크는 이제는 어느 사이즈를 넘어서면 네트워크가 스스로 생명체가 돼서 스스로 자라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자산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무너지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스테디하고 안정적이고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걸 제가 지금부터는 증명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계속 방송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30년, 40년, 50년씩 더 성장하고 굉장히 얼마나 이것이 안정적인지를 증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도 최소 10년 이상을 갖다가 이미 증명을 끝낸 자산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넘어서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이즈의 크기만큼 그 인쇄의 안정도도 높아진다. 그리고 어느 일정량의 사이즈를 넘어서 버리면 스스로 자라버린다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란 자산이 갖는 바로 최고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자산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예요. 건물 돈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좋은 사업체 돈 있으면 사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건물 또 사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내가 사면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자산들은 대부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란 자산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겁니다. 제 자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메 비즈니스가 약간 사회적으로 그렇게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자산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강남의 부자들이 돈 들고 찾아다니면서 더 좋은 네트워크를 지금 좋은 건물 찾듯이 더 돈 될 만한 아파트 찾듯이 아마 찾아다닐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박지성이가 나한테 공차는 걸 가르쳐준다 그래가 제가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박지성이만큼 연습할 때만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산의 진짜 백의 장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을 딱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갖는 장점이 뭐냐면 아무도 나의 자산을 흠집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커피숍 하는 사람들처럼 옆에 더 큰 커피숍이 생길까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산 중에 뭐가 있느냐면 아까 박지성의 실력 그 아무도 못 뺏어가잖아요. 아니면 의사가 딴 그 면허증.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의사가 나는 의사지만 내 의사 자격증을 내 아들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박지성은 자기가 가진 실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줄 수도 없고 남에게 가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네트워크는 아무도 뺏어갈 수는 없는데 나는 줄 수 있어요. 내 자식한테. 이게 바로 상속권이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백이 비전 중에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 자산을 손댈 수 없다. 아무리 탐이 나도 훔쳐갈 수도 가져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오로지 자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자산들은 종류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남에게 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식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특히 아메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5의 1이라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웬만한 국가의 부도 확률보다 더 작은 안정적인 기업이 바로 아메라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의 장점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 특히 내 자산은 스스로 자란다는 것. 그 다음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 아무도 뺏어갈 수 없으면서도 나는 내 자식에 줄 수 있다는 것. 즉, 이 자산을 통해서 가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가 좀 잔소리처럼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팍 엄습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싫으셨다면 싫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진짜 아메 하시는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진짜 이만한 사업 찾기는 저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그리고 아메 비즈니스를 한 해 한 해 더 진행해 나갈수록 이런 일은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저희의 사랑하는 파트너들 한 분 한 분 진짜 그분들이 잘 사는 모습 너무나 보고 싶은 열망이 저로서는 가장 큰 동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스폰서 또한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비즈니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다음 회의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액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